NHN 클라우드가 만들어가는 세상, NHN 클라우드 메이크 잇.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키노트 세션을 맡게 된 김명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오셨군요. 저희는 작년 6월에도 메이크 잇 행사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을 다 모시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간도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기고요. 또 세션 수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찌감치 등록이 마감됐다고 들었습니다. NHN 클라우드에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잠실운동장을 가야 싶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작년 4월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했습니다. 이제 갓 도를 넘은 갓난쟁이 같은 회사이죠. 하지만 저희가 2014년부터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10년 차를 맞이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사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신다면 아마 투자 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1월 저희는 IM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첫 번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투자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NHN 클라우드의 저력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는 1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수많은 고객들께서 저희 NHN 클라우드를 사용해 주시니까 가능했겠죠. 공공, 금융, 그리고 유통, 교육, 이커머스 등 특정 산업군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NHN 클라우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저희가 특히 잘하는 분야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공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공공행정 영역에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그리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서요, 수주 기관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 39%를 기록하는 등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5월에는 경상남도 2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161개의 대민 정보 시스템을 NHN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안정성은 높아지고요, 그 접근성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응답 시간 또한 50% 이상 개선되었다라고 하고요, 시간당 처리량도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전남 광주 경우에도 38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던 207개 시스템을 NHN 클라우드로 전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공기관 네트워크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융합망과 연동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융합망과 연동한 클라우드는 현재까지 NHN 클라우드가 유일합니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온나라 2.0 문서 2.0 시스템을 NHN 클라우드를 통해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도 NHN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직방, CJ몰, GS홈쇼핑, 위메프, 우아한 형제들, 당근마켓, 마이리얼트립 등은 모두 NHN 클라우드의 고객사이십니다. 오늘은 그중에 밀키트와 간편식을 판매하는 윙잇, 그리고 강남 언니를 서비스 중인 힐링페이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윙잇의 뜻은 윙과 잇의 합성어로 먹고 사는 일에 자유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고객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도록 돕는다라는 비전하에 자체 개발한 플랫폼에서 5분 내 조리가 가능한 약 3,000종의 간편식을 국내 및 글로벌 11개국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1분에 수십만 건의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을 위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가진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게 됐고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강남 언니는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입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의 시술 가격과 시술 후기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돕고 있고요. 현재 2,500곳이 넘는 한국과 일본 병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료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NHN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강남 언니 고객의 시술, 수술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회원가입 인증 문자 발송부터 상담 신청, 예약, 결제, 내원일 알림 등 고객에게 필요한 알림을 드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적별 제공하는 API로 강남 언니에서는 목적에 맞게 커스텀해서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 목적인 경우 자사에서는 간단한 로직만을 추가해 구현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네, 금융 분야 또한 NHN 클라우드가 잘하는 분야입니다. 금융 분야는 사실 클라우드를 쓰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저희는 수십여 가지 이상의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가장 잘 알고 또 바르게 준수하는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KB금융그룹은 NHN 클라우드의 오랜 고객사이십니다. 상상인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도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신한이지손해보험 또한 NHN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저희는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MOU를 체결했는데요. NHN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또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NHN 클라우드를 도입한 배경과 향후 미래 전략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ICT그룹장 전영숙입니다. NHN 클라우드 메이크잇 컨퍼런스에 신한투자증권이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비전하에 고객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인류 증권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증권 시스템은 대량의 시세 데이터를 누락 없이 빠르게 고객에게 제공하고 급격한 시장 변화나 대형 IPO와 같은 이벤트 발생 시에도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NHN 클라우드의 경우 지난해 3개월간 5단계 심층 검증을 통해 금융 클라우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IDC, 기술력, 확장성, 서비스 안정성, 그리고 인적 역량 전 부분에 걸쳐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금융에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처리 영역과 금융권에서 요구되는 안정적인 운영 배포 환경을 포함한 랜딩존 구축을 완료했고 신한금융그룹으로 확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2022년 금융보안원 CSP 안정성 평가 100% 만족 등의 성과를 보여주셨기에 앞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사의 협력이 신한투자증권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오픈 플랫폼을 포함한 한국의 기술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클라우드 기업들은 사실 최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NHN 클라우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IT 산업의 일원으로서 좀 더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과밀화, 지역 산업의 위기는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간 지역의 IT 산업 지원, 전문 인력 육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2년에는요, 김해와 광주에 각각 NHN 아카데미라는 IT 전문 교육기관을 개소했습니다. 자바, 스프링, IoT, AI를 주제로 지역의 개발자 육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은 이미 300명을 넘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센터도 개소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김해 R&D 센터를, 그리고 연이어 5월에는 광주의 AI R&D 센터를 각각 개소했습니다. 김해 R&D 센터에서는요,
클라우드 전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 광주 AI R&D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두 센터에서는요, 약 240여 명의 연구 개발 인력들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역에 뿌리를 둔 다양한 기업과도 상생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불과 30여 개밖에 되지 않았던 저희 파트너사는 현재 100개를 넘었습니다. 그저 파트너의 수만 늘린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기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전문 교육 과정이 주로 수도권에서만 열리잖아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클라우드 전문 교육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달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6회 걸쳐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약 7천여 명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동영상은 NHN 클라우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기술 컨텐츠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이미 문서들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많은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더 쉽게 많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의 경우는 비교적 사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기술 자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배우는 NHN 클라우드라는 책을 자체적으로 출간하고요. 또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IT 산업 발전, 그리고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산업으로 품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 NHN 클라우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HN 클라우드는 이미 일본과 미국에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NHN 테코로스가 탑 클래스의 MSP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NHN 클라우드의 커머스 그리고 보안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본 게임사를 중심으로 저희 앱 보안 상품인 NHN 앱가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파이널 판타지라는 유명한 대작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드디어 NHN 앱가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쿄 리벤저스, 탈옥놀이 등 일본 유수의 게임 제작사들이 차례차례 저희 NHN 앱가드를 활용해서 게임의 보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 게임이라고 알려진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요게와치 뿌니뿌니라는 게임인데요. 이 또한 저희 NHN 앱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와치 뿌니뿌니의 사례를 영상으로 즐겁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プニプニプニプニプニプニプニプニつなげてタップで消すにゃん新ショットユニットパズル妖怪ウォッチプニプニ妖怪ウォッチプニプニは累計2700万ダウンロードを突破したスマートフォン向けのパズルゲームです。運営も8年目を迎えた安定したプロジェクトになっています。それでも長年頭を抱えていたのが不正者の対策でした。これまでは異常なスコアが記録されるなど明らかな不正行為を検知してそれに対して懲罰を行ってきました。しかしこの方法だと一件一件の具体的な不正行為に対してしかアクションを取れないのでゲームの全体でどのような不正がどのくらい行われているかその全体像を把握するというところができませんでした。今回 NHN アップガードを導入したことで不正行為の全体像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ところが最大のメリットだと思っています。ダッシュボードは見やすい UI になっていて不正の種類や件数が一目瞭然になっていました。 NHN アップガードによって自前の対策では検知できていなかった不正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て正規のプレイヤーの方々により公正にサービスを提供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 예, 게임 영상은 항상 즐겁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글로벌 확대 전략은 이제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희는 유럽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지코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코는 이미 140여 개 국가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5G 이심 사업에도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저희와 지코어는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유럽 지역의 고객들에게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쟁력 있는 CDN 그리고 5G 이심 사업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직접 참여하시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저희 지코어의 대표님께서 직접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Andrew Reitenbach. I'm the CEO and co-founder of GCore, an international leader in public cloud and edge computing, content delivery, hosting, and security solutions.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everyone for being part of this event today. NHN Cloud plays a crucial role in pioneer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as a leading provider of public and private cloud services in South Korea and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We build easy-to-use, innovative, global and secure edge compute solutions, including our content delivery network, 5G eSIM, and accelerated AI processing. I am immensely proud to embark on a partnership with NHN Cloud, one of the outstanding technology innovators. The signing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GCore and NHN Cloud brings GCore's pioneering cloud services to Asia-Pacific customers and offers Asian businesses a gateway to the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region. We thank NHN Cloud for the opportunity to collaborate and drive edge and cloud innovations worldwide. We look forward to an exciting journey ahead, filled with achievements and shared successes. Thank you. 네, 글로벌 테크 컴퍼니가 되기 위한 NHN 클라우드 노력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연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부분이 있다면요,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강력한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파트너, 솔루션 파트너, 구축 파트너, 그리고 클라우드의 확산을 함께할 지역 파트너 등은 NHN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작년 4월 170여 개 수준이었던 파트너는요,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400여 사로 증가했습니다. 파트너의 비즈니스 기여도 또한 파트너의 수만큼이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상품은요, 1년의 기간 동안 90%,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이제는 200여 개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출 비중 또한 2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폭발력과 그리고 성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파트너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 사업 기회 확대, 그리고 인센티브 확대, 마켓플레이스 상품 판매 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파트너와 상생의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이어갈 회사 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해오셨던 분이라면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의 한지훈 부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와우! 라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보다 더 멋지게 이렇게 큰 행사를 주최하고 계시는 NHN 클라우드 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 첫 번째 파트너사로서 이렇게 키노트 스피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동훈 대표님, 그리고 백도민 대표님, 그리고 김명신 CTO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저희 MSP, 그러니까 우리 NHN 클라우드의 파트너사로서 MSP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메가존에 조인한 지 한 5년 됐습니다. 5년 됐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플랫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제가 K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도 통합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컨설팅 관련된 일들도 했었고요. 또 IT 인더스트리에서 23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15년 가까이는 클라우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은 에브리띵 애저 서비스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중에는 이제 저희 같은 MSP사가 실제 그런 클라우드 베이스의 모든 서비스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애저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은 일들을 실제 애저 서비스 만드는 일들을 MSP와 그리고 우리 NHN 클라우드의 CSP가 함께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저희 같은 MSP 사업이 매년 31%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장의 가장 큰 견인은 애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의 이제 이런 MSP 역할의 변화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에 2012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이 본격화될 때 실제 이 MSP 롤은 클라우드 전환과 운영 관리에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조금씩 클라우드가 확대되면서 실제 클라우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들로 MSP의 역할들이 변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하게 싱글 클라우드가 아니라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들을 클라우드와 잘 인테그레이션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MSP에게 필요한 그런 역할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이제 MSP가 우리 NHN 클라우드와 같은 CSP와 함께 모든 것들을, 모든 IT를 애저 서비스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실제 이제 저희가 요즘에 NHN 클라우드하고도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의 IT 스펜딩은 여전히 온프라미스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B2C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사들이나 B2C 기업들은 이제는 사실 더 이상 그들의 서버 스토리지를 가지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없어지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 안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B2B 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제조업이나 금융업들은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레거시 시스템들과 클래식한 IT 자원들을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조금 더 자동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레디된 인프라로 변화되길 바라고 있고요. 또 실제 CSP사들이 만들어 놓은 잘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과 서비스들을 그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시스템과 잘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데이터나 보안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왕성하게 잘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그리고 제조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들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CIO나 CTO나 또는 CEO나 실제 IT에 관련된 뭔가의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근데 실제 아마 오버 프로비저닝, 언더 프로비저닝, 얼마나 내가 자원을 가지고 준비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게 최적화입니다. 최적화의 의미는 결국 이제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글로벌 거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도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일은 너무 많은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너무 작고요. 그래서 지금 NHN 클라우드도 실제 클라우드 인력들을 양성하는 데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저희 자체 교육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IT 하시는 분들이 항상 지금 내가 도입하는 기술이 과연 라이트한 솔루션인지 또는 기존에 도입한 솔루션들을 계속 어떻게 라이프 사이클을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AI, 그다음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커지고 AI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자원에 대한 플렉서빌리티,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GPU가 됐든 또는 스토리지가 됐든 이거를 자유롭게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 중요합니다. NHN 클라우드 아까도 그 보안 인증에 대해서 되게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운영 관리에 대한 복잡성에도 고민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결국은 인터 커넥티비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글로벌한 CSP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자원들하고도 또 그들의 데이터, 그들의 서비스하고도 연결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를 담당하기 때문에 고객분 CIO나 CTO나 이런 분들 만나면은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챌린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꼭 레커멘드 드리는 건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클라우드의 복잡도가 많아지고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시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다양한 파스와 사스 플랫폼을 도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 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 클라우드 운영 관리 플랫폼을 채택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T 운영하는 체계가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이 ITSM이나 ITOM 체계를 가지고 계신데 기존에 있는 클래식한 ITOM이나 ITSM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체계는 사실은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실제 이제 사용량 베이스에 그다음에 서비스 베이스에 뭔가 ITOM이나 ITSM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네트워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커넥티비티도 새롭게 구성하고 글로벌한 사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NHN 클라우드의 자원들과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나 운영자들의 어쨌든 기술 내재화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표준 아키텍처를 반드시 수립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는 앞으로 저희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챗 GPT 사실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AI들이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아직 정작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나 데이터 드리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빨리 AI 드리븐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래서 의견 중에 오퍼링을 좀 제안드리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스페이스 원이라고 하는 통합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사실 이 도구는 운영자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의 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비용도 분석하고 자원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그걸 빨리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그래서 저는 풀리 레커멘드 드리는 건 IT 운영자 중에 특히 클라우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통합 관리 운영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이제 저희 오후 세션에서 저희가 발표드릴 텐데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자체 또 에메로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AI 플랫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틸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 마틸다 플랫폼은 이미 국내 제조기업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형 제조회사에서는 저희가 만든 이 마틸다 플랫폼을 400유저 실제 기존의 개발자 AI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는 모두 AI 엔지니어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율성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AI 통합 개발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AI 워크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컴퓨팅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의 그런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메시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환경들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예를 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의 GPU뿐만 아니라 NHN 클라우드가 가지고 계시는 GPU들을 같이 혼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메가존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Everything as a Service의 상품들과 그런 서비스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 단의 단말들, 랩탑에 대한 단말뿐만 아니라 거기 올라가는 다양한 사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그런 애저 서비스 모델을 저희가 핏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거기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나 G 스윗이나 또는 다양한 컬러브레이션 솔루션들을 함께 통합해서 저희가 애저 서비스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팝스입니다. 저희 메가존의 팝스인데요. 이 팝스는 사스 통합 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사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로그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을 런칭해서 실제 앱 런처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손쉽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실제 이런 팝스를 통해서 그들의 유저 환경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실제 관리자가 쉽게 조직 관리, 조직이 새로 생성되거나 사용자가 늘었을 때 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바로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팝스 안에는 저희가 시큐리티 관리 기능을 탑재해 있는데요. 그래서 멀티팩터 인증이라든가 또 IP 정책 등에 대한 보안 정책들, 비밀번호 정책들 이런 관리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직원들도 쓰고 있고요. 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계열사가 30군데가 되는데요. 30군데 계열사들도 이 팝스를 통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업 업무 시스템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이제 빌링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98년도에 만들어졌지만 2018년에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2,7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10개 브랜치에서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고 저희 비즈니스 레뷰뉴의 대부분의 50% 가까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크게 3가지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NHN 클라우드와 함께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클라우드 산업에서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저희가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센터. 대한민국에서 MSP를 가장 오래 했고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COC 센터만큼은 꼭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들 저희가 많은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보안적인 어쨌든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레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가존 클라우드가 NHN 클라우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즈니스를 협력을 할 건데요. 그 중에 2가지는 조금 자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금융인데요. 저희가 금융은 NHN 클라우드와 조금 더 긴밀하게 메가존이 원팀으로 실제 저희 고객사들에게 필요로 하는 CSP사에 맞는 MSP 역할들을 추진하고 있고 고객사의 금융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을 차세대로 전환해서 실제 NHN 클라우드에서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이나 뭐 일반적인 기업 게임사들도 저희가 비즈니스는 협력은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더 강력하게 본딩돼서 일하고 있는 쪽은 금융 섹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 있는 NHN이 준비하시는 그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AI에 있어서는 NHN 클라우드에서 가장 강력한 MSP 파트너로서 그런 역할을 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준비드린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꼭 이제 마지막 좀 클로징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가 변화라는 것들이 되게 최근 들어 되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제 생각엔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CSP,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NHN 클라우드 선택하시는 것도 옳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MS 파트너를 잘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N 클라우드의 사업 실적과 그리고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메이킷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교와 평촌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올 10월에 국가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88.5 펩타플롭스에 이르는 연산 능력 그리고 107 펩타바이트에 이르는 저장소를 갖춘 이 데이터 센터는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개발의 요람이자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올 11월에는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금융중심의 새로운 리전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퍼블릭 리전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고 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희 클라우드의 배포 전략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우선 서비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한 상호 보완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만을 고집하기보다는요,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함께 사용하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기업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80% 혹은 90% 이상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전열을 정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제 INC와 함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제품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NHN 클라우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품은 NHN 프라이빗 덱입니다. NHN 프라이빗 덱을 활용하면요, 최소 서버 한 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모두 가상화했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모듈은 컨테이너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쉽게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NHN 프라이빗 덱은 완성형 상품이긴 하지만요, 또 동시에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쉽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민하시는 고객들을 좀 만나 뵈면요, 사실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또 규모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정확히 말씀하시기 어려워합니다.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술 경험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절차를 우선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테일러 메이드 포털 사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NHN 프라이빗 덱을 활용해서 맞춤형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도록 돕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마지막 클라우드 배포 전략은 바로 소버린 클라우드입니다. 수년간의 클라우드 사용 경험이 쌓이면서 전 세계 클라우드 기업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은요, 100년 만에 찾아온 팬데믹, 그리고 75년 만에 이루어진 유럽 침공, 40년 만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같은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세계에서의 주권 또한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보안 위협은 한층 더 진화하고 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의 주권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에 대한 주권 또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이런 시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의 주권이란 데이터가 위치한 국가 혹은 기업의 법률,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영의 주권이란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을 국내에서 혹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로드 주권은요, 워크로드 또한 국가 혹은 기업의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SAP 인증을 취득한 CSAP 존, 금융의 다양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금융존, 공공지자체를 위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 등은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연하고 안전한 특징을 10분 발휘해서 소버린 클라우드 전략을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저희 NHN 클라우드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클라우드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한계 그리고 제약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죠.
클라우드를 좀 더 클라우드스럽게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품의 측면에서 NHN 클라우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NHN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최신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NCF의 서티파이드 쿠버네티스 인증을 취득한 국내 유일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위해서 NHN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기반 서버리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NHN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NKS, NCR, NCS 등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노력은 그저 제품을 확대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든 제품을 여러분들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쿠버네티스 서티파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격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아키텍처링, 기술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인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교육입니다. 저희는 고객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쿠버네티스 트레이닝 파트너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KTP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하는 자격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불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여정을 NHN 클라우드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입체적이며 체계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NHN 클라우드가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NHN 클라우드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특화된 서비스 플랫폼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NHN은 게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입니다. 수십 년간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해왔던 경험은 여타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갖추기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한 게임을 필두로 한 다양한 게임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결집한 NHN 게임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게임 베이스는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대표 상품인데요. 인증, 운영 도구, 결제, 아이템 관리, 쿠폰 서비스 등 10여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집대성한 게임 베이스는요, NHN의 게임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그 외에도 다운로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스마트 다운로더, 게임 보안을 책임질 앱 가드, 그리고 게임을 손쉽게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임 스타터, 게임 내에서 채팅도 많이 하시죠. 그런 채팅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임톡까지 게임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또한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푸시뿐 아니라 SMS, LMS, 그리고 MMS를 보내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발송뿐 아니라 예약 발송이나 조회, 그리고 템플릿 관리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 외에도 RCS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친구톡 메시징은요, 국내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메일 발송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 모든 서비스를 REST API라는 통합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NHN 클라우드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알지 못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집적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예로 Face Recognition, OCR, TTS, STT 등은 이미 모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최근 새롭게 출시한 AI 이지 메이커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요,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을 갖추고 있더라도 손쉽게 맞춤형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또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고요, 또 인공지능 모델을 서빙하기 위한 고려사항들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리소스와 또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연구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시지 못했던 최신의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프코어와 같은 기업은 고유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IPU라는 인공지능 특화 반도체를 설계하고 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그래프코어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하드웨어를 서비스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H100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H100은 GPT-3 기준으로 해서 기존 A100에 비해서 최대 4배가량 빠르게 트레이닝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전력 소비 측면에서도 큰 이득이 있는 최신의 GPU입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와 엔비디아가 함께 만들어갈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엔비디아의 나승구 상무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엔비디아의 나승구라고 합니다. 네, 우선 NHN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시는데 엔비디아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아까 한 1시간 전부터, 행사 시 1시간 전부터 와서 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줄을 쫙 서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모든 세션들 잘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그 디벨로퍼 리레이션스 매니저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객사의 AI 관련된 연구원분들이나 혹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 잘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HN 클라우드와 함께 엔비디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건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전체 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보통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GPU라고 얘기하시는. 저희가 GPU라고 얘기하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아주 일반인들은 GPU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그래픽 카드 하면 이제 알아먹는 그런 수준이고, 주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아마 일반적으로도 이제 하드웨어 공급하는 회사라고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AI나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많이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은 그 투자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보이시는 GPU나 DPU,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네트워크 카드도 이제 공급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DGX라고 하는 엔비디아 자체적인 서버도 있고, 이번에 광주에 NHN과 같이 도입하게 될 시스템 같은 경우는 HGX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옴니버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쫙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윗단에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그냥 구글이나 그런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시면 관련해서 한글 문서들이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간에 I/O 관련된 부분을 손으로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매그넘 I/O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엔비디아에서 그 컴퓨팅 파워만을 가지고 학습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토리지 영역에 I/O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GPU에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하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든가, 혹은 RDMA 기술을 이용해서 GPU 다이렉트 RDMA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매그넘 I/O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앞에 잠깐 빨리 지나가긴 했었는데 ARM CPU와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갖다가 결합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작은 서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엔비디아 DP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갖다가 잘 쓸 수 있게 하는 도카라고 하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전체 대형 GPU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베이스 커맨드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반 인프라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윗단에 사실 실제 그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델러 같은 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라든가 프레임워크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또 김명실 CTO님이 말씀하셨던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과 유사한 서비스 같은 걸 또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잘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이걸 갖고 감흥을 얻으셔가지고 실제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좀 재미없는 그 실리콘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각종 그 CPU와 GPU 그다음에 DPU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맨 밑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DPU라고 하는 거고요. ARM CPU에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실제 CPU에서 사용하는 부하를 갖다가 많이 줄여서 CPU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중간쯤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DPU 말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맨 윗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PU 부분이 있는데요. GPU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H100이라고 하는 혹은 A100이라고 하는 플래그십 GPU를 제공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레이스 CPU라고 하는 별도의 HPC 전용 그런 CPU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로드맵을 쭉 보시면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2022년, 2023년까지는 현재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 그 다음에 H100이라고 하는 플래그십 GPU, 그 다음에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추론을 위한 혹은 그래픽을 위한 그 GPU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고 DPU에는 블루필드 3라고 하는 제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 2026 계속 로드맵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아까 그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88.5 페타플롭스의 107베타바이트의 그런 상당히 어마무시한 그런 인프라를 이제 NHN 클라우드와 같이 제공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델 테크놀로지의 그 시스템도 같이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컴퓨팅 영역을 담당하게 될 엔비디아의 하퍼 아키텍처 기반의 H100 GPU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총 6가지 꼭지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이 GPU 내에는 상당히 작은 그 트랜지스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800억 개 정도 수준의 그 트랜지스터가 들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AI 가속기 중에는 그 가장 성능이 뛰어난 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챗GPT의 T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갖다가 잘 수행하기 위한 엔진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들어있다고 이제 보시면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사실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 현재 시점에서 혹은 향후에 나올 만한 그리고 가장 각광받을 만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 내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좀 가면 갈수록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필두로 해가지고 파라미터 수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급부로 너무나 많은 이제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경량화 같은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FP8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좀 더 경량화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트랜스포머 엔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MIG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A100 기존에 있던 세대에서 제공하고 있던 멀티 인스턴스 GPU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큰 GPU를 갖다가 7개씩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존하고 달라진 게 뭐야? 라고 얘기하실 것도 같긴 한데요. 사실 그 학습용으로 이제 H100이나 A100 같은 플래그십 GPU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사실 인퍼런스용으로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큰 덩치의 GPU를 쓰는 것보다 좀 더 효율화해서 잘라서 쓰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혹은 GPU 가상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MIG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존 대비해서 3-4배 정도의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GPU 하나를 가지고 7개를 쪼개더라도 이 하나의 GPU가 기존에 있는 GPU를 웬만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비율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점에서도 앞에서 뭐 앞 세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업계 최초로 AI 그 가속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뭐 학습을 시킬 때 다양한 부분, 매우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거고, 그 중에서는 약간 민감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보안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컴퓨테이셔널 컴퓨팅을 갖다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GPU의 그 성능은 자체적인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얼마나 잘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GPU 단일 GPU 혹은 한 서버 내의 GPU들 간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GPU들을 갖다가 묶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GPU 서버들을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는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걸 위해서 엔비디아는 NVLink라고 하는 기술을 현재 4세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뭐 초당 뭐 300GB, 그다음 600GB, 현재 를 지원했었고요. 현재 4세대 같은 경우는 900GB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더넷이나 뭐 인피밴드 같은 경우는 200G, 400G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현존엔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GPU 서버를 갖다가 묶어 가지고 하더라도 마치 하나의 GPU를 쓰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PX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은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뭐 기존에도 사실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뭐 헬스 쪽의 분석이라든가 혹은 실시간 라우팅 분석이라든가 그래픽 분석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 최대 7배 이상 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고객분들이나 실제 채용을 하시기 전에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능 부분을 많이 보십니다. 그 성능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보통 요즘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H100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맨 왼쪽 부분이 이제 학습 부분에서를 얘기하는 건데 좀 약간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어요. 맨 오른쪽에 1쪽의 파라미터를 이용했을 때 기존에 A100을 가지고 했을 때 거의 한 달 걸렸던 것이 학습만 시키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거의 뭐 주당 한 주 정도로 이제 끌어당길 수 있다. 뭐 더 작은 경우는 며칠 걸렸던 거를 갖다가 몇 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뭐 성능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새 뭐 프롬프트 튜닝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화된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튜닝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배 이상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용으로만 쓸 수도 있겠지만 인퍼런스용으로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H100을 이제 도입하게 되시면 기존에 A100 쓰시던 고객분들은 A100을 갖다 인퍼런스용으로 돌리기도 하시는데 H100 자체를 가지고 만약에 라지 랭귀지 모델에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큰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 서빙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개 정도의 컨커런트 유저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300명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에서도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실제 뭐 NHN 클라우드 그다음에 델 테크놀로지와 함께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그 광주 데이터 센터에 구축될 시스템은 요거보다 더 진보되고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간단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H100 관련된 H100의 이제 GPU입니다. 요거 하나가 이제 성능을 이제 막 내겠죠. 요거 갖다가 보통은 이제 GPU가 최대로 8개까지를 장착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NVLink 아까 말씀드렸던 초당 900GB를 제공하는 것을 엮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하나의 GPU를 쓰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아까 MIG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7개까지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56개의 GPU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GPU처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VLink와 엮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서버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델의 장비 그림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엔비디아의 DGX 시스템을 예로 들어놓은 거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개를 한번 엮어보면 좋겠죠. 뒷단에 마치 뭐 연결되는 통로 같은 게 보일 텐데요. 이게 실제로 인피니밴드 쪽입니다. 보통은 큰 데이터, 그러니까 GPU 클러스터를 엮을 때는 컴퓨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실제 연산을 위한 거,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위한 스토리지 패브릭을 별도로 놓는데요. 이 두 개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요걸 갖다가 마치 우리 신경망처럼 이제 구성해서 여기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좀 약간 이제 해괴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각종 서버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관리 노드부터 시작해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실제 컴퓨터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갖다가 뭐 수백 개, 수천 개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뒷단에 있는 NVLink라든가 인피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큰 슈퍼컴퓨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는 이제 32개 노드만 돼 있는 건데, 요걸 마치 실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구축하게 되면 뭐 광주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엔비디아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AI를 갖다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NHN 클라우드와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영역입니다. 이미 기존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저희도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나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으로 뭐 전체적으로 엮어가지고 전체 또 시스템을 같이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NHN 클라우드하고 뭐 엔비디아가 같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 1시간에 걸쳐서 저희 NHN 클라우드가 걸어온 발자취와 사업 성과, 그리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기업들로부터 NHN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나마 기술 전략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어질 2부에서는요, NHN 클라우드가 갖추고 있는 기술 경쟁력, 그리고 새롭게 출시할 제품, 기술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